잠깐 영상 보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자, 반갑습니다. 3월 20일 월요일 마감 시황 브리핑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국내 증시 움직임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상승 종목 448개, 하락 종목 428개, 코스닥은 상승 종목 848개, 하락 종목 646개입니다. 수급을 보시면 양거래소 모두 개인의 순 매수세가 나왔고 외인의 순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기관의 순 매수세가, 코스닥에서는 기관의 순 매도세가 나왔고, 원달러 환율은 7원 가까이, 약 7원 가까이 상승하면서 131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외인의 매도세에 힘입어 비차익 순매수 역시 매도세가 나왔으며 코스피는 마이너스 0.69, 코스닥은 플러스 0.60%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우리 증시에서 한번 살펴볼 점, 일단 원달러 환율, 언제나 그랬듯이 원달러 환율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금일 1310원까지 상승세가 나와주면서 강세가 나와줬는데 1310원까지 강세가 나와줌과 동시에 외인의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환율의 강세가 이어지자 외인은 매도세가 이어졌다라고 해석이 가능하겠죠. 그뿐만 아니라 원달러 환율이 왜 강세가 나왔냐, 이 크레디트 스위스에 대한 파산 위기, 부도 위기를 이제 UBS가 인수를 하면서 어느 정도 은행권에 대한 안정감이 형성되었고 그에 따른 원달러 환율의 강세가 나와줬다라고 해석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금일 원달러 환율의 강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겠으나 원달러 환율의 강세가 이어진다면 확실히 외인 수급이 좀 빠질 것이고 외인 수급이 안 좋다면은 국내 증시한테 좋을 것은 없다라고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코스피와 코스닥 주가 증시 움직임이 어떻게 움직였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일단 코스피는 약세가 나오긴 했으나 상단 2400포인트를 한번 돌파해주고 밀렸다는 점에서 추후 2400포인트를 다시 갈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들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다시 800포인트를 돌파해준 점에서 800포인트 이상 더 강하게 치고 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이번 주에 FOMC 회의가 있잖아요. FOMC 회의에서 빅스텝의 가능성은 사실상 적고 0.25%인 베이비 스텝 혹은 금리 동결이 가능성이 가장 큰 상황인데, 아무래도 0.25% 금리 인상에 보다 힘을 실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0.25% 금리가 이제 오른다고 하면은 예상치에 부합한 결과니까 크게 증시엔 변화가 없을 것 같고요. 일단은 다음 0.25%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하면은 그와 동시에 파월 의장이 어떠한 발언을 하는지 그 점 위주로 체크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고, 금일 강세가 나와준 종목들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제가 에코프로가 오늘 아침에 약세가 이어질 때도 뭐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한테? 한 차례 다시 강세가 나와줄 수 있을 것 같다, 프로그램의 강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한 차례 다시금 강세가 나와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충분히 에코프로 그룹주들은 한 번 더 강세가 나와줄 수 있는 위치에 놓여 있었고요. 폴라리스 그룹주는 오히려 좀 밀리는 모습, 셀트리온 그룹주도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던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금일 로봇 관련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로봇 관련주 전반적인 조정이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상승세에 대한 일시적인 조정의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로서는 5일 평균선 이탈이 나온 것은 아니고 그동안의 고점 상승세가 나와준 것에 대한 일시적인 조정, 눌림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에 로봇 관련주 이미 약세가 전환되어서 쭉 약세 랠리가 이어질 것이다, 그런 식으로 판단 내리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챗봇 관련주의 흐름이 더 좋지가 않아요. 챗봇 관련주 20일 평균선, 5일 평균선 각자의 지지 라인은 지지해주고 있긴 하지만 추가적인 약세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우리가 하나 눈여겨봐야 될 점 중 또 하나는 동시효과 때 코스피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13, 코스닥은 마이너스 0.08%로 좀 밀리는 모습이 나왔는데, 우리 하나 주의해야 될 점은 일단 나스닥 선물이 좀 밀리고 있습니다. 나스닥 선물이 조금 밀리고 있다는 점에서 증시의 상승세는 다소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고, 만약에 나스닥 선물이 밀리면서 뉴욕 증시 역시 오늘 약세로 마감된다면은 국내 증시 코스닥이 800포인트를 겨우 끌어올렸지만 다시금 좀 약세가 나와줄 수 있다, 단기 조정이 나와줄 수가 있다라고 현재로서는 해석이 되네요. 이 정도 알고 계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어떠한 종목들이 국내 증시에 상승세가 나와줬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겁니다. 우크라이나 소형 원전 20기 짓는다. 삼성물산, 두산에너빌리티, 현대건설이 수혜주다. 제가 지속적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내용을 말씀드렸냐. 원전 관련주 수급이 나쁘지 않다. 원전 관련주 한 번 더 강세가 나와줄 수 있다. 원전 관련주 테마 자체가 지금 전반적인 수급이 긍정적인 수급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한번 눈여겨보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원전 관련주 긍정적인 이슈가 나와주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런 점, 원전 관련주 제가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 다 이런 것 때문이에요. 수급 자체가 너무 좋았던 거는 이러한 긍정적인 이슈 속에 강세가 한번 나와준 모습이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LNF, LFP, LFP, MP 양극재 개화를 도입한다. 보급형 전기차 배터리 공략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와준 거는 충분히 긍정적이지만 주가의 약세는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주가의 약세가 이어지는 원인이 뭐겠습니까? LNF의 약세 원인. LNF는 아시다시피 테슬라 발악이, 테슬라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상당히 큰 기업이에요. 사실상 테슬라 주가를 따라간다. 테슬라의 주가를 따라가는 종목이라 해도 무방할 정도로 테슬라 발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주가의 움직임은 테슬라가 강세가 나와주지 않는다면은 제한적인 움직임이 나와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17년 만에 고속철 경쟁 입차 현대로템 낙승. 자, 현대로템의 최근 흐름도 너무 긍정적이에요. 현대로템 제가 여러분들께 강조 많이 말씀드렸죠. 수급도 긍정적이고 프로그램 매수도 이어지고 있고 저점 형성한 다음에 반등 나와주는 것도 보기 좋다. 현대로템이 현재 왜 긍정적으로 보여지냐, 이러한 로템, 그쵸? 철도 관련 사업뿐만 아니라 현대로템은 방산 관련주로도 묶이잖아요. 방산 관련 이번에 노르웨이한텐 져가지고 최근에 노르웨이는 독일제를 선택하면서 현대로템의 주가에 약세가 나왔는데, 이번에 또 다른 유럽 국가 하나가 현대로템하고 이제 전차 계약을 승인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다는 것을 본다면은 현대로템 추가적인 강세 랠리 이어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로봇 법이 통과되었다, 이런 말도 있고요. 삼성전자 6년 만에 M&A 하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지속적인 매수세가 이어졌죠.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한 지속적인 인수에 대한 움직임이 있었어요. 비중을 늘려가면서 인수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단 말이에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정말 삼성전자의 품으로 들어가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윤통, 박미합, 미국 백막 간의 우주위 고위 관료 방한, 우주동맹을 협의했다라는 소식에 금일 우주 관련주가 강세가 나와줬죠. 대표적으로 우주 관련주라고 하면 AP 위성이 크게 강세가 나와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개별적인 이슈가 있긴 했는데 그렇게 크게 부각받으면서 여러분들께 추천드릴 만한 내용은 없는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국내 시장 이 정도로 움직였다, 아쉬움이 클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시장 이 정도로 끝나는 거 아주 좀 다행이고, 왜냐면 일단 우리 시장이 이렇게 끝나는 이유 중 가장 큰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UBS가 CS를 인수하면서 악재거리가 해소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으로 좀 마감될 수 있었지 않았냐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인수가 지속적으로 지연되고 10억 달러 계약 거절하고 32억 달러 만약 했다면 국내 증시 보다 크게 약세가 나왔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공포감이 확산되고 있고, 증시의 흐름은 원래 언제나 공포감이 가득하지만 그러한 공포감 속에 종목의 상승세가 다소 제한적일 수도 있었고 오히려 큰 약세 랠리가 있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 CS 인수가 된 만큼 FOMC 회의를 앞두고 다른 커다란 이슈는 아마 다소 제한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증시의 등하락 자체가 좀 제한적인 움직임이 나와주다가 파월 의장이 어떠한 발언에 따라서 주가의 움직임이 정해질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정도로 오늘 마감 시장을 마치도록 하겠고, 등하락이 좀 제한적인 시장이 이어지면은 순간적인 급등 종목이 튀어나옵니다. 오늘 같은 날에도 뿅하고 정말 이슈 속에 급등 종목이 나오는데, 그런 종목이 아닌 우리는 언제나 긍정적인 수급 속에 꾸준히 매물대를 형성하고 수급을 모여주고 매물을 모아놓고 이제 슈팅이 나와주는, 충분한 눌림목 속에 슈팅이 나와주는 종목으로 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오늘 추천 종목으로 G2파워를 나가려고 했는데 G2파워는 이미 쓰는 동시에 이렇게 강세가 나왔어요.
쓰고 있는 상황 속에 이렇게 강세가 나와버려가지고 G2 파워 못 나갔고, G2 파워를 제가 왜 보고 있었냐, 여러분들께 원전 관련주 좋다고 했죠. 눌림목 가운데 정말 깔끔하게 눌려주는 모습 나와주고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웨인 매스도 나쁘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G2 파워 좋아 보였는데 아쉽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런 식으로 좀 긍정적인 눌림목 그림이 이어지는 종목으로 선정해서 오늘도 여러분들께 수익 실현할 수 있는 종목으로 언제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감 시황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고, 저는 내일 아침에 아침 시황 브리핑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